사실 저도 처음에는 한국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사회에 어떤 수많은 모순과 부조리가 생기지 않았을까.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브래더 콤플렉스, 그죠? 저 광화문 광장의 어떤 그 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아마 문재인 정권이 그 남북 관계를 저렇게 우악스럽게 건드리지 않았어도 저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분들은 남북 관계를 갖다가 딱 그냥 하고 건드리니까 야, 이거 연방제 통일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그 다음에 북에 대한 정말 굴종적 자세, 그 다음에 북핵 문제에 대한 굉장히 나이브한 어떤 자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도 이제 일본하고 보면 쓸데없이 이렇게 얼굴 붉히고 미국하고 얘도 들이받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중국에 대해 가지고는 좀 지나치게 좀 이렇게 좀 굴종적으로 나오고, 북핵 문제에 대해, 북 위험성에 대해 가지고도 별로, 뭐 어쨌든 별로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핵 문제는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있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외교 안보의 어떤 기본 상식에 사실은 좀 많이 어긋나죠, 사실은. 뭐 이제 그러니까 야, 저 청와대가 저 주사파 사회주의자들이라 가지고 저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광화문 광장에 있는 노인들 태극기를 갖다 들고 극단적으로 지금 불안해하고 분노해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은 근원적으로 이제 사실 그 한국 전쟁과 남북의 어떤 분단으로 인해서 사실은 생긴 그런 게 있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갖다 했는데 이제 저 문제를 갖다가 좀 더 이제 뜯어 보니까 한마디로 한국은 국가 권력이 좌지우지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국가 권력한테 정말로 무소불위한 힘들이 있어요. 그 힘은 뭐냐면 잘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못되게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게. 예컨대 뭐 우리 헌법 7조 보면 저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뭐 중립성이 중립성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다, 요 얘기 나옵니다. 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논리가 뭐냐면 헌법 7조 2항 보면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어떤 봉사자인데 특수이익, KD 코퍼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러저런 거를 갖다가 그 봐줬기 때문에 이게 탄핵 사유 중에 그게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유는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대충 뭐 그런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그렇거든요. 근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그 다음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다라고 하는 어떤 그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즉 특수이익이 아니라 전체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걸면은요, 현재 정치인들 정권 다 걸립니다, 사실은. 지금 뭐 예컨대 뭐 호남 영남에서 약간 호남 편향이고 예컨대 자신들의 지지 기반의 어떤 이해와 요구들을 갖다가 아무래도 선차적으로 대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엄밀히 걸면 걸려요.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박근혜를 걸듯이 노무현 걸듯이 걸어버리면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직권 남용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걸면은 다 걸립니다. 지금 울산시장 선거 있잖아요. 저것도 박근혜 틀듯이 틀면은 훨씬 세게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헌법과 법률에는요, 이른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헌법 자체예요. 이게 다른 나라, 스위스 헌법이나 미국 헌법 보면은 이거 계약문서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거기는 뭐냐면 연방하고 주들의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미국 헌법에는 국가는 뭐를 해야 된다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방정부는, 연방하원은 뭐를 하고 이런 식으로 딱딱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국가는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뭐죠? 인적으로는 공무원이죠. 그죠? 공직자 아닙니까? 선출직하고 그 다음에 직업 공무원이죠. 그거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공기업도, 공공기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우리 국가다라고 하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그 우리나라는 이거 초역사적인 정치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죠? 정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고조선부터 지금까지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애초부터 우리 국가라고 하는 게 고무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일정의 인적으로는 공무원이고 제도적으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막. 근데 이게 국가가 뭐를 갖다가 보장하고 보호하고 촉진하고 창달하고 규제하고 조정하고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 무수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를 보장해야 되는 거, 그죠? 뭐냐면은 국가에 어마어마한 어떤 그 의무를 갖다가 딱 이게 부과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고난이 그만큼 커질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우리 경제, 119조 2항이 경제민주화 조항이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문제를 얘기하는데 120조, 121조, 122조, 123조, 124조 한번 보세요. 국가가 보호하고 말입니다. 보장하고 규제하고 조정하고 해야 될 건 무수히 많이 있어요. 중소기업 다 보호를 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업들 대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균형발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뭐 무수하게 많은 것을 갖다가 보호하고 보장하고 촉진하고 창달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한번 보세요. 119조 2항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헌법 전체에 흐르는 정신이 온통 국가가 뭔가 보장하고 보호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근거해서 수많은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법령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뭐냐면 아까 다른 나라의 헌법은요, 기본적으로 이게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게 딱 안 통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우리 마을이, 우리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거는 노타치. 우리가 못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너하고 계약에 의해 가지고 내가 니한테 어떤 권한을 부여할 테니까 이거 그 안에서만 행사해. 미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나라 스위스 헌법을 읽어보면은 딱 그 정신이 쫙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서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뿌리가요. 다른 나라는 유럽과 미국은 결투가 19세기 한 중반까지 사실은 이게 결투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투로 죽은 유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푸시킨, 그죠? 러시아 사람인데 결투하다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이 $10 지폐 주인공인데 이 사람 부통령이었어요. 연방 재무장관. 근데 이 사람이 부통령하고 결투하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결투 어떻게 했냐면은 원래는 그 당시에 아마 뉴욕이 그때 캐피탈이었지 않습니까? 워싱턴이 아니라, 그죠? 서로 간에 이제 뭐 논쟁을 하다 보면은 모욕을 했겠지. 그러니까 결투하자. 그래서 이제 결투를 받아들였는데 뉴욕주는 결투가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허드슨강 건너면 뉴저지지 않습니까? 그죠? 뉴저지를 딱 건너가요. 그거는 결투 합법이었거든. 그래가지고 결투하다가 죽었어. 무슨 얘기냐면요. 사적, 사인 간의 갈등들을 중국하고 한국은 이거를 갖다가 관에 고합니다. 근데 뭐 임금한테 뭐 고하든지 관에다가 고해가지고 관으로 하여금 벌을 주게 하거든요. 근데 얘들은 뭐냐면은 우리 갈등은 우리가 해결하자. 이게 이제 결투지 않습니까? 그죠? 즉, 사적 자치 영역이 굉장히 커요. 우리는 사인 간의 갈등이나 이런 거를 갖다 전부 다 국가의 어떤 판단, 국가 형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럼 국가 영역이 무지하게 커지겠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매사가 그렇습니다. 옛날 한미 FTA 때 ISD 독소 조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어떤 국가 간의 어떤 갈등이 생기는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러면은 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막 구성된 어떤 제3의 판관한테 물어보는 그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을 추천하고 네가 한 사람 추천하고 또 한 사람은 어쨌든 간에 둘 다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추천하고 해가지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지금 IST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해결됩니다. 우리한테는 이게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유럽과 미국의 전통은요, 갈등이 생기면은 서로 간에 결투를 통해서 해결하든지 아니면은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은 중립적 제3의 공정한 어떤 판관한테 가가지고 재판을 받든지 이게 사실은 딱 상체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모든 걸 갖다 국가로 갖고 옵니다. 그죠? 그럼 국가가 영역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죠? 제 얘기는요, 한국은 개인이 할 일, 유럽이라면 서로 간에 사적 자치로 해결할 일, 시장에 맡길 일, 또는 어떤 전문가들한테 그냥 맡길 일. 예컨대 코로나 사태, 메르스 사태나 아니면은 하다못해 원전 문제나 뭐 어떤 예컨대 뭐 최저임금 문제나 뭐 이러저런 많은 문제들을 갖다가 국가 권력이, 정치 권력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공정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공정한 어떤 판관한테 가져가거나 아니면 사적 자치로 처리를 갖다 하는데 한국은 이게 국가가 다 처리해요.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권력이죠, 사실은. 권력, 그죠? 근데 권력은 본질적으로 폭력입니다. 시장은요, 상거래라고 하는 거는 서로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거래는 본질적으로 만장일치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에 팔래? 얼마에 살래? 해가지고 서로 합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자,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는 연대나 아니면은 사랑에 의해서 됩니다. 우리가 자식한테 계약서 맺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강압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 또는 공감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그 인간이 가치를 갖다가 배분하는 큰 3대 제도 방식은 하나는 국가의 방식, 권력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있고 상거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있고 사랑과 공감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이 앞에 게 국가, 그죠? 제도는 국가입니다. 이거는 시장입니다. 이거는 사회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자연환경, 지정학적 조건, 국가, 시장, 사회라는 큰 기둥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했는데 한국은 국가가 어마어마하게 비대해요. 아까 결투로서 해결하는 문제는 우리는 고소고발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모욕죄, 뭐 명예훼손죄,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고소고발을 해서 해결하거든. 그래서 국가 영역이 무지하게 비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가 어떻게 되냐면 국가는 도덕적 이상을 구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 국가가 그러면은 모든 걸 현명하게 판단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왕을 성왕으로 만들고요. 밑에 있는 그 양방 관료를 갖다가 군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국가가 그만한 권한을 행사할 근거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성왕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요순우탕, 요임금, 순임금 같은 중국의 전설적인 어떤 그 임금을 모델로 삼아 가지고 거기에 하려고 그래서 경연제도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공부를 시켰고 그 다음에 사생활이 없었습니다. 부부가 합방을 하려고 그래도요, 날짜라든지 이걸 다 봐가지고 이렇게 다 합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생활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 근데 딴 데는 신이 있잖아요. 그 신. 그죠? 전지전능한 모든 걸 지켜보는 신이 있는데 우리 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신을 만들어야 되거든. 신을 만든다기보다는 어쨌든 당신의 어떤 행위를 갖다가 누군가 다 지켜보고 있다 해서 사관제도가 나오고 실록제도가 나온 겁니다. 그 사관이 따라다니면서 적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걸 못 보잖아요, 당사자가. 그럼 후대왕이 볼 수 있냐? 후대왕도 못 봅니다,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일거수일투족 어떤 행동을 갖다 하면은 유럽이나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신이 다 이렇게 지켜보고 징벌을 내릴 건데 우리는 그 개념이 없으니까 사관이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실록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강관 있잖아요. 사관은 이게 뭐냐면은 국가한테 어마무시한 권한을 갖다가 다 이렇게 줬어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줄라 그러면 이 국가가 그야말로 도를 갖다가 구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왕과 신하들, 그 관료들이 왕은 성왕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이 관료들은 군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제도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성왕이 됩니까? 완벽할 수 없는데. 근데 여기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그 기독교 문화에, 기독교에서는요,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보면은 사울왕이 한때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양아치 비슷하게 되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솔로몬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방인 여자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밧세바를 그거잖아요. 유부녀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호리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을 갖다가 전장에 내보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다 피를 썼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하면은 저기 그냥 뭐 할아버지부터 해가지고 그냥 온체이 그래놨는데 이쪽은요, 네 피 자체도 말이야. 너 그 사실상의 간음, 강간, 양아치짓 했어. 너 태어난 놈이야. 그죠?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처음에는 뭐 이랬는데 나중엔 다 보면은 이렇게 혼미하고 태태하게 했다. 인간이 불완전하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끊임없이 회개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불완전한 인간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과 조선에서는 인간 완성이 사회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인간을 완성하려고 군자론이 나오고 성왕론이 나오는 거고 5만 가지 제도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성왕이 되고 완전한 인간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위선을 떨어야 되죠. 그죠? 사기를 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딱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 김정은은 그냥 그냥 천재에다가 그냥 인품도 그냥 고야하고 불세출의 천재에다가 고매한 인격자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인간 완성된 인간이 이거를 갖다가 국가를 통치를 갖다가 해야 이게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완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위선을 떨어야 되고 거짓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언론을 통제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중국도 뭐냐면 공산당이 그런 거잖아요. 원리가 같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은 언론 통제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인간 완성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그 불완전한 인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래? 그게 뭐냐면은 바로 제임스 메디슨이 인간은 천사가 아니다. 그래서 상권 분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원리로, 민주주의가 원래 이런 원리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불완전한 인간을 어떻게 그러면은 이 제도로서 견제를 할 거냐 해서 상권 분립 사상이라든지 이런 게 쫙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민주주의고 헌법이 사실은 그런 원리 위에 서 있는데 우리는 애초에 서양 헌법은 수입을 했는데 서양 헌법에 근저에 흐르는 정신이 있잖아. 이거는 수입을 못한 거예요. 이거는 수입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몸에 체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냐면은 국가한테 어마어마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다 그냥 몰아놨습니다. 그 의무를 갖다가 부과를 해놨어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우리는 사상은 인간은 무한히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들이 근저에 흐르고 있거든요. 북한에서는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문재인을 갖다가 그야말로 거의 전형적인 아주 인품이 고매하고
우리 고민정 씨가 쓴 글들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주르륵 나오더라고.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인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는 이루고 있는 거야. 이거 위선이거든, 사실은.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 인간이 불완전하다. 그죠? 불완전한 권력자는 더 위험할 거 아닙니까? 그죠? 불완전한 인간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다가 쥐고 있으면은요, 그러면 수많은 사달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양 같으면은, 이 사람의 권한 자체를요, 딱 견제와 균형하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것을 갖다가 공개화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상권 분립 또는 우리는 상권 분립이 안 되면 법원이라도 아주 정치 권력으로부터 딱 독립되게 만들고요. 또 밑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죠, 그죠?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딱 지방정부가 확고하게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안은 전문가들이나 합의제 기구가 결정하도록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예컨대 우리가 원전 있잖아. 저것도 한수원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한수원 이사회는 대통령이 얼마든지 주부를 수 있죠. 그죠? 자, 최저임금위원회도 원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쪽은요, 그걸 정권이 함부로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 근데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거야. 근데 이상하게 이건 잘 안 해. 그건 너무 예민해서 그런 것 같아, 이거는. 근데 예컨대 최저임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원래는 이게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아주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원래 이제 결정을 갖다 하는 건데 우리는 뭐냐면 대통령이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국민연금 지배구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통령이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법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니, 저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어떤 기본 원리를 안다 그러면은 저 불완전한 인간이고 정치인이라는 우매한 놈이 있을 수 있고 편향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멍청한 놈 다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이 사익을 갖다가 지지자들의 어떤 이해와 요구, 국민 전체가 아니라 지지자들의 이해와 요구만 대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대비해 가지고요, 권력 자체를 갖다가 종적으로도 쪼개고 횡적으로도 쪼개고 서로 견제 감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권력들은 모든 것을 갖다 투명하게 드러내게 만들고 원래 이렇게 쫙 제도를 설계를 해야 돌아가는 제도거든요,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우리는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권력을 갖다가요 한 대 다 몰아놓고 저 권력을 갖다가 저 권력을 잡는 경쟁을 한 겁니다. 이 권력은 뭐냐면은 도전자들을 갖다 빨갱이라 몰았고 이쪽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저는 친일 독재라고 했어요. 권력 자체의 어마무시한 어떤 권능이 있잖아요. 이 권능도 잘 되게 하는 권능이 아니고 못 되게 하는 권능인데 이 어마무시한 권한을 그대로 놔둔 상태로 이거를 갖다가 아주 상황 비슷한 놈이 하거나 아니면 우리 편이 하거나, 그죠? 우리 편이 잡거나 이 생각을 한 거거든요. 지금도 지금 사실 권력 경쟁이 사실은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권력이 바뀌면은 무한한 보복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적폐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번에 봤잖아요. 검찰 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윤석열이나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정권하고 대립하고 있는데 저 윤석열 같은 사람 계속 나오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훨씬 말 잘 듣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주권 권력에 대해서는 그냥 사정없이 물어뜯는 어떤 검찰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 제 얘기는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6공화국의 문제 있잖아. 사실은 6공화국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조선 체제로부터 계속 동일합니다. 국가 권력한테 어마무시한 거를 갖다가 딱 몰아놨어요. 이거를 갖다가 권력을 종적으로 쪼개고 횡적으로 쪼개고 견제 감시하에 둬야 될 거를 갖다가 몰아놓고 거기다가 우리 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편이 그걸 잡겠다.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 편이 잡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공포와 혐오를 동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 어떤 비전과 전략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공포와 혐오를 갖다가 동원해야 되니까 제일 만만한 게 저 새끼들 빨갱이다. 그리고 이쪽은 뭐냐면 친일, 독재, 부패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권력 경쟁은 본질적으로 조선조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멘탈이 있지 않습니까? 멘탈도 조선 백성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옛날에 상소를 하고 격쟁을 했습니다. 징 쳤지 않습니까? 왕이 지나갈 때 징을 막 쳤는데 지금 청와대에 신문고제도 비슷한 게 있죠, 그죠? 청와대 게시판 있잖아요. 툭 하면 거기다가 막 그냥 올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멘탈이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 저는 아까 한국 전쟁하고 이걸 얘기하면 가장 본질적인 거는요. 이거는 권력한테 견제받지 않는 권력한테 너무 많은 어떤 결정 권한을 준 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아주 불완전하고 나약하고 양아치적 존재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에는 위수김동, 위대한 수령, 김정은 동지 이 요게 나오고 막 이쪽도 뭐냐면은 대통령을 갖다가 왕처럼 생각하는 어떤 그게 영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게. 자, 그랬기 때문에 격렬하게 이제 권력을 두고 다투는 겁니다. 그럼 한국 전쟁은 왜 터졌나? 그럼 한국 전쟁 때 학살은 또 뭐냐? 권력이 너무 많은 걸 갖다가 쥐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에 있는 권력을.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제 이른바 이제 북반부를 갖다가 딱 장악을 하고 나서 남반부로 이제 그 힘으로 사실 밀고 내려 쓸어버리려고 그랬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국 전쟁이 터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민간인 학살들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은 조선 때부터 그 권력이 선교사들이 19세기였던 말에 와가지고 그 정언들이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를 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수도에 2천 건물 넘는 수도는 유일한 거예요. 근데 조선이 왜 그러면은 물질적, 문화적 생산력이 낮았냐면은, 아니, 부유한 백성이 좀 있어, 이 사람이. 자,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에 대해, 이 조선의 권력은 이 최소한의 어떤 권력이 아니고요. 도덕을 실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한테 불효를 했다. 부모 불효해도 이게 죄가 됩니다. 그러면은 뭐 얼마든지 잡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잡아들여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제목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뭐 장 몇 대 쳐라. 장을 예컨대 10대를 치는데 살살 치면은 1000대를 해도 문제가 없는데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때리면은 장 3대만 갖고도 사람 죽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관료 권한이에요. 즉, 관료가 뭐냐면은 백성의, 부유한 백성의 재산을 갖다가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은요, 돈을 땅에 묻어야 돼. 없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성씨가요, 참 독특한,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한국의 김씨, 이씨, 박씨가 45%쯤 됩니다. 그죠? 다른 나라는 이렇게 성씨가 작지 않거든요. 왜 우리는 이렇게 됐나? 이게 독특한 게, 다른 나라는요, 마을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대부분은 뭐냐면은 마을 단위로 연대를 하는데, 우리는 성씨 단위로 했어요. 김씨, 문중, 김씨 집안, 윤씨 집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같은 공간에 살았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양반 성씨가 있고 상민이 있고 천민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양반이 상민을 갖다 도덕적으로 이제 훈계를 갖다가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양반이 이제 이렇게 주로 권력을, 뭐 아전이라도 하겠죠. 그죠? 이렇게 권력을 잡거든요. 아까 근데 권력이 무한히
사람의 생명과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당연히 양반성 씨가 밑에를 갖다가 하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마을에는요, 서로 간의 반목과 질시가 무지하게 강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성이 없었는데, 그럼 당연히 뭐냐면 이제 성씨를 가질 때 양반 성씨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양반 성씨 가지는 방법은 족보에 끼어들면 될 거 아닙니까? 양반들이 있으면은 못 사는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밑에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식으로 하는 방법은 집안에 똘똘한 놈이 한 놈이 있으면은 모든 집안의 자원을 집중해서 이 사람을 각오급제시키면 돼요. 그러면 전체가 집안이 다 그냥 딱 양반 성씨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의 고시나 아니면은 서울대학교 뭐 이런 인류대 어떤 그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그 문화의 연장이에요. 자, 그래서 한국은 뭐냐면은 이게 일본 만화 성씨가 10만 개씩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공동체의 어떤 연대 단위가 마을이에요. 우리는 연대 단위가 마을이 아니고요, 성씨고. 이 성씨가 돼 있는데 이 성씨가요, 마을을 위해 가지고 뭐 다리도 높고 도로도 넓히고 뭐 이런 한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주로 내가 양반군자다 하면서 권력으로 갑질을 하든지 아니면 지가 배운 어떤 학문으로 갑질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틈만 있으면 족보를 사든지 해서 이제 그 끼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조상들도 내 김씨인데 위로 올라가 보면은 뭐 다 좋다 그러는데 모르지, 솔직히. 뭐 300년, 400년 전에 어디 족보 사가지고 끼어들었는지 이거 알 길이 없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참 달라요. 사람들이 마을 차원에서 연대를 갖다가 하게 되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물질적인 문화적 생산력을 높이는 것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리든 도로든 뭐를 저수지든 이거 높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체 문화가 살게 돼 있어요. 축제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 제대로 된 축제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보면은 이게 목가적 공동체가 아니고 굉장히 반목과 질시가 심했어요. 이게 한국 전쟁 당시에 여기서 수많은 민간 학살의 이 원인이 여기 뿌리가 여기 있거든요. 그때 국가 권력에 의한 갑질 있잖아요. 여기에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서로 간의 연대와 협동의 어떤 문화가 없고 서로 배제와 차별을 했으니까 한이 쌓인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한국 경쟁 때 폭발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애초에 근원적으로 남북 간의 어떤 경쟁 자체가 국가 권력이 그야말로 그냥 뭐 무소불위가 되니까 이 권력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권력을 갖다가 잡으려니까 원래는 다 연정을 구상했을 거 아닙니까? 공산당도 있더라고 무슨 인민당하고 무슨 한민당 원래 이런 걸 생각했는데 이게는 국가 권력을 딱 잡아버리면 나머지를 갖다가 싸그리 다 숙청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중도파들이 실패하는 이유거든요, 이게. 제 얘기는 한국 전쟁으로 인한 상흔이 굉장히 두텁긴 한데 문제의 본질은 그 국가 권력이 너무나 이게 비대한 데서 모든 문제의 뿌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든지 전쟁을 하게 되면은요, 그 국가 권력은 세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영국도 그랬거든요. 미국도 그랬잖아요. 한국은 더 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근데 뿌리는 뭐냐면 저쪽은 국가 권력이 이제 비대를 갖다 했다가 그때 막 동원을 해야 되니까 비대했다가 전쟁이 끝나면은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들 전쟁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국지전 다 했거든, 사실은. 한국은 전쟁과 상관없이 국가 권력에 어마어마한 군한이 집중돼 있었어요. 조선시대부터. 예. 그러니까 사인간에 처리할 일 좀 국가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 권력이 워낙 비대한 상태에서 전쟁까지 치르니까 더 비대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쪽으로는 뭐냐면 상당히 이제 자유방임 비슷했어요. 그냥 이렇게 됐는데 87년 이후에 이제 그 민주 진보가 이제 집권하면서 이 사람들의 기본 생각은
국가 권력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삶 있잖아요. 예컨대 그 국가 규제를 갖다가 비정규직을 갖다가 못 쓰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공공 부분에서 키우고 이게 다 국가 권력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그 뭐 기본소득도 사실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요 사고 방식이 이게 뭐냐 600년의 뿌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딴 나라는요 국가 권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자주하고 연대하고 지가 뭔가 주변에 뭐 무역을 하든지 아니면 해적질을 하든지 뭔가 창의적인 것을 갖다가 뭐 발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삶을 개선하거든. 우리는 국가 권력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600년의 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 권력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의도에 2006년부터 있었어요. 그때는 텐트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텐트와 현수막.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2007년만 하더라도요, 국민은행 앞에 그때 강사들을 갖다가 교원으로 만들어 주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농성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농성을 2007년 12월인가 시작해가지고 2019년 12년인가 했을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철거했더라고 보니까. 네, 이사났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랬는데 점점 늘어나요. 왜 늘어나냐? 뭐냐면은 이제는 국가의 법과 그죠? 아니면은 어떤 예산 이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한 큐에 경쟁자도 타다가 기어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그걸 갖다가 법을 통해서 셔리 그냥 잘라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잘 몰랐거든. 옛날에는 법하고 예산하고 자기 관계를 잘 몰랐어요. 예산 별로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법으로 뭐 막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때는 또 뭐냐 뭐 법 따로 현실 따로 놀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법 따로 현실 따로가 법에 의해서 법이 현실을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점점 늘어났거든요. GDP에서 차지하는 예산 비중이 점점 늘어났고 이 예산에 의해서 사람이 어떤 삶을 갖다 개선할 수가 이제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점점 강화문 천막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청와대 앞에 천막 하나도 없었잖아요. 지금은 청와대 앞에 천막촌이에요. 천막촌이잖아. 그 교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석기 석방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쫙 다 있지 않습니까? 강화문 광장도 그리 돼 있고. 이게 87 체제의 유산인데 문제는 이 유산은요. 1987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훨씬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1987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쫙 늘어나게 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치가 87년이라고 그 이전에 국가가 모든 것을 갖다 딱 억압하고 있었어요. 노동도 억압하고 기업도 억압하고 모든 것을 억압하고 있었어요. 한편 경제적 자유는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87년에 국가 권력이 사실은 이제 뒤로 물러났지 않습니까? 팔다리가 잘렸지 않습니까? 그럼 각계약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노동이 제일 먼저 각계약진하고 재벌도 약진하고 다 각계약진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딱 성립돼 법치주의가 딱 되니까 법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니고 이제 법이 현실을 갖다가 규율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죠? 그러면 법의 품질이 높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문제는 법의 품질이 안 높아진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회만 통과하면 법 아닙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근원이 보면 법치주의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법치주의라는 건 법 자체가요, 우주 만물을 규율하는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게 있고요. 즉, 어떤 보편 원리거든요, 보편. 우리는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내 어떤 사적 이익을 갖다가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법을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로비하고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국회만 통과하면은 법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법을 가지고 남 밥그릇을 얼마든지 박살을 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밥그릇으로 밥들이 그냥 수북이 쌓이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자, 우리 어떤 그 양대 정당도
오로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이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국가가 할 일, 그다음에 이거 전문가들이 할 일, 이거는 서로 합의제 기구에서 처리할 일, 이거는 사회가 할 일, 이건 개인이 책임질 일, 이건 지방이 할 일, 이런 개념을 가지고 권력을 계속 재설계한 게 아니에요. 디자인한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집중시켜 놓고 제 권력을 우리가 잡자 이겁니다. 이쪽은 이제 이 반독재 민주화를 했던 거고요. 이쪽은 뭐냐면은 친북 좌익들을 갖다가 척결하고 우리가 잡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권력이 이제 바뀌니까 이 권력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어떤 권력이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원전을 쉘이 닫아버릴 수도 있네.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그냥 2년 만에 30%를 때려 올려버릴 수 있네. 옛날에는 이전 권력은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때는 눈치를 봤어요. 서로 간에 좌우 내지 보수 진보 간에 힘의 균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했는데 촛불을 계기로 해가지고 힘의 균형이 확 바뀌니까 이쪽에서 그냥 무한질주를 갖다가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극단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쪽도. 그래서 이제 광화문 광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리 된 거고, 쟤도 보면은 완전히 적폐 인사가 된 겁니다.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국가를 저도 나름대로 최저임금이라든지 시장 경제 노동 이러저러한 거를 갖다가 꽤 깊이 고민한 사람인데 이거는 아니니까 이게 해도 너무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문제가 87 체제가 조선 체제로부터 물려온 이 유산들이 있어요. 그 유산들을 이거를 갖다가 이 문제를 갖다가 그 구조적인 어떤 문제들을 고치는 쪽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 문제 그대로 놔두고 권력을 누가 잡냐 이런 식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이 권력은 육아해도 지금 실패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애초에 애매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 권력을 잡게 돼 있으면은 막 권력 휘두르면요 뒤에 가면 전부 집권 오남용으로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진보뿐만 아니라 보수가 다 잡았어요. 그러면 또 뭐 하겠죠, 그죠? 이건 역시도 집권 오남용으로 다 이게 작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구조가 이게.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은 뭐냐면은 법 제도를 갖다가 굉장히 합리화시켜야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솔루션은 노동권과 재산권의 어떤 조화고요. 현 세대, 미래 세대 있고 조화고 공공과 민간의 조화거든요. 이 개념을 가지고 이거는 지방이 할 일, 시장이 할 일, 민간 전문가가 할 일, 합의제 기구가 할 일 이런 식으로 쫙 재설계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그걸 하자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 책이.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그 개념이 지금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에 참여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러한 거를 갖다가 미래통합당을 영원으로 앉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정말 14, 15년 내지는 길게 보면 한 20, 30년에 걸쳐가지고 고민을 하고 토론하고 해서 딱 이걸 갖다 했어요. 지금 미래통합당에 이게 앉을 수 있냐? 전혀 못 앉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이제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때려잡자 저놈들. 대충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이 대응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국가의 새로운 어떤 비전과 정책이고 나발이고 다 쓸려가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21대 국회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20대 국회 역대 최악이라 그래요. 근데 과연 21대 국회는 최악을 경신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진짜 앞서거든요. 이게. 이건 권력의 책임이 큽니다. 사실은. 책임이 크지만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지금 지식사회와 정치사회 자체가요. 성찰이 한적으로 부족합니다. 모든 문제는 쟤들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수도 진보도 서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쟤들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을 문제 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를 문제를 뜯어보면은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체제와 제도의 문제거든, 이게.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놈을 갖다가 어떻게 같이 잡아보자 해서 이제 이 책을 제가 낸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내지는 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은순 시장이 얘기하면 박은순 시장이 하는 게요. 사실은 좋게 봐주면 소꿉장난이고요. 냉정하게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변칙적으로 지 새끼들, 지지 기반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문제는요. 기본 원리는 맞습니다. 내가 첫째, 개인이 자율적으로 할 영역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어떤 그 시장이 뭐 해야 돼요. 근데 박우순 시장은 시장이 뭐 한다 이 개념 별로 없는 것 같아. 마켓. 메이어가 아니고요. 마켓. 굉장히 중요한데 마켓이 뭐를 해야 된다 이 개념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서울은 이게 사실은요. 이거는 지방이라기 아니고 중앙입니다. 사실은. 나는 서울시장이 냉정하게 뭐 한국은요. 서울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낫습니다. 딴 데는요. 왜냐면은 뭐 어든지 시장이 되면은요. 자기의 어떤 시장 바운더리에 내에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람들이 그죠? 뭔가를 갖다가 사러 많이 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좋은 학교도 여기도 만들고 싶은 거고 한국은 너무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서울은요. 분산하고 내보내야 되거든. 근데 서울시장이 이거 못해요. 대통령하고 일치화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제 얘기는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한국은 국가의 이해에 대해서 아까 이제 그런 어떤 그것도 마을 공동체나 이것도 사실은 위에서 돈 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세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원래 개념이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한국의 지금 문제는 밑에 그것보다는 국가 권력 자체가 너무 많은 거를 갖다가 쥐고 있는데 예컨대 서울시장이 마음 먹으면요. 전에 그 이마트인가 뭐 말하는 휴업 명령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요. 서울시 공무원 다 투입을 해가지고 그때 주차 위반 단속하고 환경 안전 관련된 단속하고 뭐 보건 단속하고 해가지고 장사 못하게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냐면 그게 가장 전형적인 적폐입니다. 사실은 국가 권력을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그때 그 2주에 한 번 휴업 명령인가 그게 다 소송을 한 그때 코스트코죠, 그죠? 코스트코에다가 한 7, 80명을 공무원 풀어가지고 막 그냥 표적 단속한 거 있잖아. 이거야말로 진짜 직권 남용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진짜 문제인데 그게 문제라는 생각이 없는 거야. 아니, 박원순 시장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것들이요, 다 보면은 자기 지지 기반을 갖다가 만드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딱 성향이 그러하니까. 목적도 그걸 겁니다, 이게. 또 하나, 아까 이제 정치 생태계 문제인데, 변호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사람 만약에 출마를 했어, 떨어졌다. 예컨대 할 거 없을걸? 백수가 돼버려요. 변호사는요, 출마해서 떨어졌어. 그러면 인지도들이 올라가가지고요, 사건 의뢰, 사업도 잘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한국의 정치는 현실 정치, 배지를 달면은요, 그거는 집중적으로 지원이 쏟아집니다. 연봉도 많고, 보좌관도 많고, 뭐, 정책 개발비 많고, 뭐, 그냥 뭐. 그런데, 배지 안 달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배지 안 달아도요, 지식과 지혜가 있잖아요. 지식과 지혜를 갖다가 존중을 갖다 한다 그러면 권력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활동 영역이 굉장히 넓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 많은 거를 사적 자치 영역에서 처리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위원회도 있을 거고요. 뭔가 뭐 다양한 뭐가 조직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뭐 할 수 있어. 한국은 이 뭐하는 지식과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으로 모든 걸 해요. 그럼 권력을 갖다가 선출직 권력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모든 자원도 이쪽에 있습니다. 뺏지 못 달면 완전히 풍찬노숙하고 이거 빨아야 돼요. 이게 저는 정치 생태계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계층에서 충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권원적으로 말입니다. 이 공천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치열한 이유도요. 권력이 많은 걸 독점하고 바깥에는 완전히 엄동설한이에요. 저는 사실은 권력 없이 배지 안 달고 여태까지 이걸 갖다 해왔어요. 지식과 지혜를 제가 어쨌든 팔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나놓고 나니까 야, 이거는 바위를 깨뜨리는 엄청난 어떤 그 힘이 있잖아요. 이게 강건한 뿔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어떤 그 부인이 일정적으로 생활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웬만한 사람들은
제가 정말 이게 그 어쨌든 지식과 지혜들을 갖다 양지를 갖다가 예컨대 1,000만 원을 받고 5천만 원짜리 1억짜리를 갖다가 나 생산한 것 같아. 하여튼 그런 자세로 했어. 그렇게 하니까 겨우 연명이 된 거야. 대부분 사람들은 굶어 죽을 거야 아마. 아니 그래서 지금 한국은 이런 척박한 정치 생태계에서는요 다양한 계층 안 되고 계속 변호사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은 마누라가 뭐 교사거나 아니면 의사인 사람 뭐 아니면 아버지가 그냥 엄청난 부자 이런 사람들 아니면 현실 정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